제가 몇 달 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돈 안 쓰고 무릎 연골 아껴 쓰는 방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강의의 핵심은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입니다. 내가 지금 내 체중이 한 70kg다, 뭐 60kg다 했을 때 내 현재 체중의 한 10%만 뺄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내 체중의 10%만 뺄 수 있다면은 사실 연구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 통증도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체중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살 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데 그 이유도 사실 이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무릎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연골주사인데요. 연골주사는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좋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연골주사는 우리 무릎 속에서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윤활제라는 거는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이란 거는 연골하고 연골 사이가 만나서 우리가 걷거나 무릎을 구부리고 할 때 계속 마찰이 생기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무릎 속에는 관절액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제가 뒤에서 강의서 설명드리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관절액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관절액이 자꾸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그냥 연골주사는 아주 간단하게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다보다 산이 좋아님께서 네,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골주사 맞고 좋아졌다는 분도 계시고 전혀 효과 없다는 분도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맞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뒤에 강의를 다 듣고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연골주사가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퇴행성 관절염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무릎의 상태에 따라서 연골주사의 반응은 다릅니다. 무릎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당연히 연골주사가 효과 좋고 근데 무릎의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거나 아니면은 속에 물렁뼈가 이제 반홀상 용어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너무 많이 찢어진 경우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다르지만 연골주사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병원 찾아오신 분인데요. 60세 여자 환자분께서 오셨습니다. 무릎은 별로 안 아프신데, 제 외래로 오셨고, 오신 이유는, 선생님 연골사를 놔주세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경우는 제가 환자분들께 연골사를 권유드리는데, 이렇게 연골사를 놔주세요. 오신 경우도, 가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분께서는 자기 이제 친언니가 있는데 친언니께서 이번에 인공관절 나이가 65세밖에 안 되시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니가 본인한테 전화가 와서 나처럼 되지 말고 무릎이 퇴행성 관절염 초기일 때 연골주사를 꼭 맞으라고 해서 저한테 왔다고 합니다. 환자분께서 저한테 하신 얘기가 정형외과 가서 빨리 무릎에 기름칠해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연골주사는 무릎에 기름칠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개업하고 나서 외래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께 연골주사를 권유해드리면은 거부감이 상당했다는 게 사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계기입니다. 자, 어떤 무릎에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인공관절이라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사실 무릎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아주 좋은 수술입니다. 저도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수술 자체가 굉장히 결과가 아주 좋은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바로 수명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평생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수명이 대개는 10년 정도 그 다음에 아주 길게 쓰는 경우는 뭐 15년 정도까지 보기로 하는데 대략적으로 10년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가 70인데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80세 조금 넘어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65세에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인공관절은 가능하면은 70세 이후에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태행성 관절염이 보통 중년이 되면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한 50대, 60대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중에 인공관절 가장 좋은 거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하는 게 제일 좋고 하지만 인공관절을 꼭 해야 된다면 가능한 70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체중 관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연골주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태행성 관절염 몇 기냐 이렇게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행성 관절염 엑스레이 상으로 크게 1기, 2기, 3기, 4기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기는 여기 안쪽에 무릎 간격이 조금 좁아질 때 1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기 때부터는 이제 골극이라고 해서 뼈가 조금씩 자라면 2기, 조금 더 많이 자라면 3기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4기 같은 경우는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위에 뼈와 아랫 뼈가 맞닿았을 때 우리가 태행성 관절염 4기라고 합니다. 21년도 이전에는 연골주사가 태행성 관절염 2기와 3기에서만 연골주사의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때는 분명히 태행성 관절염 증상을 맞는데 엑스레이 기준이 안 맞아서 연골주사를 보험 적용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21년도 6월 이후에 이게 바뀌었는데요. 이제는 태행성 관절염 1기부터 연골주사를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초기 관절염부터 연골주사를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태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자, 그런 의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태행성 관절염 4기가 되면 뼈하고 연골이 다 닳아서 뼈하고 뼈가 맞닿게 된 이런 상태가 되면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이미 연골주사라는 걸 원래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건데 이렇게 태행성 관절염 4기가 되면은 연골이 다 닳아버려서 연골을 보호할 연골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연골주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기가 되기 전에 초기 관절염부터 연골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게 당연히 태행성 관절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으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스팔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아스팔트가 벗겨진 데가 보입니다. 그러면은 아스팔트가 벗겨지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맨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림처럼 맨땅은 뼈가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덮고 있는 아스팔트는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제가 예전에 내시경 수술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림처럼 정상 연골은 쉽게 생각하면은 집에 있는 도자기 아니면은 당구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처럼 매끈하게 연골이 있는데 아래쪽 그림은 연골이 많이 벗겨져서 뼈가 다 드러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벗겨지는 것을 태행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아스팔트가 벗겨지면서 밑에 땅이 드러난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다 왼쪽 그림처럼 이제 연골이 다 좋은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연골이 닳게 되고 결국에는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연골이 벗겨지게 되는 상태, 그게 흔히 말하는 태행성 관절염입니다.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잠깐만 질문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렀음님께서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무릎에 물이 찬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연골주사를 맞을 수 있나요? 물을 빼고 나서 맞는 건가요? 네, 정말로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제가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있는 건데 제가 미리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은 물을 빼고 맞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물이 찬 상태에서 연골주사를 맞게 되면은 연골주사가 다 희석이 되기 때문에 물을 빼고 그 다음에 물을 조금 말린 다음에 연골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이따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하나만 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쌍상바 누가바님께서 주사를 무서워하는 편인데 무릎 연골주사도 많이 아픈가요? 무릎에 직접 놓는다니까 더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주사니까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맞는데요. 6개월에 3번 맞는 주사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연골주사 놓을 때 굉장히 가는 바늘을 쓰기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연골이 벗겨지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도 지고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뭐 머리도 빠지고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연골 주사를 통해서 연골이 벗겨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연골 주사의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골 주사를 정형외과 의사가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 연골은 이렇게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조직입니다. 활막에서 영양 공급을 받는데요. 자, 활막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관절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에는 이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관절막 혹은 활막이라고 하는데요. 이 활막에서 활액막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점성을 가진 그런 액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쉽게 이제 관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골은 이 관절액에서 영양을 공부를 받아서 연골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관절액은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연골하고 연골하고 부딪힐 때 마찰을 줄여주고 미끄러질 수 있게 윤활 작용을 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걸을 때마다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이 관절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절액은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찰을 줄여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이 마모되고 그다음에 손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액 속에는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히알루론산이라고 무릎 연골주사 맞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히알루론산이 이게 미끌미끌한 그런 성분이 되는 건데 이 히알루론산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연골주사의 주 성분입니다. 그림처럼 제가 연골주사는 뭐 자전거 체인에 이렇게 기름을 칠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기름을 칠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태생에 생기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이가 들수록 원래 이 관절막에서 활막세포가 관절액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절액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결국 마찰이 증가하게 되고 이 마찰이 증가하게 되면서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관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문제가 나이가 들수록 무릎 속의 관절액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끌미끌하게 윤활 작용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름이 나이가 들수록 무릎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 속에 관절액 속에 히알루론산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마찰이 더 증가하게 되고 결국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남자보다 여성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이 호르몬과 관련된 건데요. 45세에서 64세 여성에서 퇴행성 관절염 비용이 남성의 3배입니다. 그 이유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이 폐경을 하게 되면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 관절액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폐경이 되고 에스트로겐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면은 무릎 속에서 관절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관절액이 무릎 연골에 마찰을 줄이는 기름 역할을 하는데 이 기름이 잘 안 만들어지게 되니까 결국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고 이런 이유로 퇴행성 관절염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의 핵심은 무릎 연골을 보호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릎 속의 관절액이다. 이 관절액이 제일 중요한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액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들수록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서 이 관절액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이 관절의 주성분이 히알루론산의 물질인데 이 히알루론산이 미끌미끌한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전거 체인을 기름칠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고, 우리가 무릎에 연골살을 맞게 되면은 무릎 속에 이렇게 히알루론산을 더 농도를 높여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골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제가 히알루론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은 무릎 속의 관절에게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주성분이다. 그래서 이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주는 주사가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가 있고, 이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도 6개월에 3번 맞는 주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류가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주사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그냥 DNA 주사, DNA 연골 주사라고 더 흔하게 불리는 주사인데, 정확한 명칭은 폴리뉴클레오티드 연골 주사입니다. 근데 그냥 지금부터는 그냥 DNA 연골 주사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사도 건강보험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이건 6개월에 5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히알루론산 주사 먼저 보면, 히알루론산 주사는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전통이 아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아주 많이 쌓이는 그런 연골 주사인데요. 우리 무릎 속에 있는 원래 있는 히알루론산을 외부에서 주사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를 통해서 외부에서 히알루론산을 보충해 주니까 관절에게 점도와 탄성을 회복시켜서 윤활 기능, 더 잘 미끄러지게 해주고, 더 잘 미끄러지니까 마찰이 줄어서 이제 연골이 기계적으로 마모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기능은 마찰을 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기름칠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이나 진통 효과는 조금 약하지만 주로 마찰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 히알루론산 주사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6개월에 3번 맞는 게,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그러면 똑같은 히알루론산 주사인데 그러면 3번 맞는 주사,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맞는 주사, 어느 게 더 좋냐, 이렇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주사가 통증 감소 효과가 조금 더 낫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3번 맞는 주사,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맞는 주사 둘 다 많이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6개월에 3번 맞는 주사를 좀 더 선호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정말 환자분께서 시간이 많이 바쁘셔서 병원을 못 오시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6개월에 1번 맞는 주사를 맞으셔도 되는데, 일단은 연골주사를 맞고 나서 환자분의 상태를 좀 보는 게 사실 좋습니다. 연골주사가 맞고 나서 일단 이상 반응이 없는지, 그 다음에 무릎에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물이 많이 차 있는 경우는 일단 물을 좀 뽑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줄고 나서 연골주사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주기적으로 경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3번 맞는 주사를 좀 선호하고 있고,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맞는 주사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6개월에 1번만 따끔하면 된다. 이게 큰 장점인데, 문제가 이 주사를 3번 맞는 것을 한 번에 맞는 고농도 주사이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도 조금 더 큰 걸 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주사액 자체가 좀 뻑뻑하기 때문에 주사약이 들어갈 때 통증을 조금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사가 관절 내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끔 조금 밖으로 새거나, 그 다음에 그 옆에 다른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세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 잘 먹고 그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저는 6개월에 3번 맞는 주사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린 흔히 말하는 DNA 연골 주사, 정식 명칭은 폴리뉴클레오티드 주사라는 건데요. 뭐 연어나 송어의 체액에서 만든 그런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속에서 연골세포라든지 섬유모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 뭐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연골이 재생되는 건 아닙니다.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보다는 이 DNA 연골 주사가 무릎 속에 들어가서 주변의 수분을 흡수하면서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더 강한 게 사실이고 재생한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는 6개월에 일주일 간격으로 5번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그러면은 히알루론산 주사가 더 좋은가요? 아니면은 또 DNA 연고 주사가 더 좋은가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DNA 연고 주사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장기적인 데이터가 아직 좀 부정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아직은 확실한 데이터는 없고 지금까지 연구를 봤을 때는 효과는 히알루론산 연고 주사와 그 다음에 DNA 연고 주사는 조금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DNA 연구사가 조금 더 효과가 좋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일반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런데 DNA 연구사가 히알루론산 주사보다는 효과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는 것 같다는 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좀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릎 속에는 우리 무릎을 보호하는 관절액이 있고 그 관절액의 주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관절액의 농도가 줄게 되고 그 다음에 양도 줄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무릎을 보호하고 연골의 노화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서 관절액의 농도와 점액을 유지하는 게 퇴행성 관절염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그래서 이제 연골주사는 이제 자전거 체인에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안 하게 되면 결국 그림처럼 이렇게 녹이 쓰게 되고, 녹이 쓸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체인이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기름칠을 해줘야 된다. 그 기름칠을 해주는 게 바로 연골주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림처럼 자전거 체인이 이렇게 다 망가지게 되면 퇴행성 관절염을 치면은 4기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다 망가지고 무릎이 다 망가지게 되면은 보호를 해야 될 연골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연골주사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결국 인공관절 수술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안 받으면 제일 좋고 받더라도 가능한 70세 이후에 받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내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면 주기적으로 연골주사를 맞아서 무릎의 노화가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게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